뭐 삼국지 3번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는 다른데 그것들을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읽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지에 이제 빠지게 됐고, 이왕이면 한번 소설의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향후 중국이 지금 세계 대국으로 또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모르면 향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잘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려면 중국을 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국지야말로 제일 먼저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설 삼국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너무 맹신은 아니더라도 너무 도폭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 삼국지에 숨어 있는 중국인들의 의도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고 중국을 이해할 때 우리도 향후 중국과 관계를 평등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 책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 그런 쪽입니다. 노숙이라는 인물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노숙은 사실은 이제 오나라 송곤의 참모인데, 소설에서는 제갈량에게 많이 이렇게 좀 눌리는, 그러니까 제갈량의 말에 항상 동조하고 제갈량에게 어떤 정책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역할을 소설에서는 맡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숙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참모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를 유비에게 설파하기 이전에 노숙은 송곤을 만나서 천하 양분지계를 이미 제창을 합니다. 노숙의 그러한 정치력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형주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형주는 지금도 물론이지만 당시 삼국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형주를 차지하면은 남쪽도 차지할 수 있고 북쪽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인데, 그러한 요충지를 유비한테 빌려줄 정도로 통 큰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의 이익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노숙이고, 사실은 노숙이 제갈량보다 더 못할 이유가 없고, 노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도 오늘날 빛을 발하게 됐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갈량의 그 남만정벌, 그러니까 칠종칠금에 대한 고사를 답사하러 운남성에 갔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나는데, 그 숭명이라는 또 자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숭명시가 있는데, 그 숭명시에 가서 수습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무슨 옛날 비석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숭명 상업고등학교라는 데인데, 거기 그 허름한 건물 뒤편에 조그만 골목에 돌 비석이 하나 있어 갔더니, 거기가 이제 저기 제갈량과 맹액이 회맹한 장소에서 고맹대라는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드디어 내가 그렇게 말로만 있던 그런 장소를 찾았구나 하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장소가 몇 개의 비석이 더 있었어요. 저기 회맹했다는 그 비석 말고 몇 개의 그 유족에 관련된 비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이제 한 건물에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와서 봤으니, 내가 이 사진을 담아낼 수 있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몇 년 또 지났으면 저 벽도 허물어지고 그랬으면 이제 영원히 역사에서 묻힐 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거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 삼국지 기행을 떠날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이제 마니아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다들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여행을 다녀보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 하다못해 돌멩이를 하나 보더라도 그게 의미 없이 보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돌멩이고, 그걸 새롭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의 숨은 의미라든가 배경, 그 다음에 그 유적과 유물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본다면 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더 많은 내용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설 삼국지와 역사 삼국지,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유적, 유물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장에 있는 건데요. 삼국지 연의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주관적 사실이란 중화주의에 이로운 창조를 의미한다. 삼국지 연의에는 모든 인간 군상의 백화난만한 삶을 그려냄으로써 후세로 하여금 삶의 경전이 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삼국지 연의의 겉모습일 뿐이다. 삼국지 연의의 내면에는 이민족의 역사에 대한 불신과 편리한 예단주의, 그리고 대국적 기질의 고취를 통한 중화민족의 세계 통일 염원이 숨쉬고 있다. 우리가 삼국지 연의를 삶의 지침으로 편하게 대하고 있는 순간에도 삼국지 연의 내면은 쉬지 않고 마약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파고들고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책이 어떤 그동안에 소설로서 읽었던 삼국지라든가 아니면 역사로 읽었던 삼국지에 비해서 그 둘을 좀 아울러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들을 한 번 더 갖게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제 생각이 옳든 제 생각을 뭐 반대를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할 수 있고, 또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들을 갖는 계기가 되면 제가 낸 책의 의미는 다하지 않았나, 역할은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